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이제 ET를 구하려면 아까 여기가 하나 잘못됐네. 여기가 그 2가 돼야 되네. 221이 되고요. 요거 1번, 2번, 3번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1번을 먼저 구해 볼게요. 1번은 자, 그대로 쓰면 일단 이렇게 되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z-2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 함수가 수도골 원자 파동 함수였고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죠.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a0분의 z에 2분의 3 그 다음에 익스포네셜에 마이너스 a0분의 zr1 그 다음에 r1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 a0분의 z에 2분의 3 익스포네셜에 마이너스 a0분의 zr1 그죠? 아, 여기 이유는 잠깐만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 여기 2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아니고 왜냐면 여기 2가 있네 여기. 그죠? 여기 2가 2원이 있었네 여기 2원이.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는 2원 여기 2원이 있으니까 결국 2배가 되는 거 맞죠? 여기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D 타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D 타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XYZ로 표현했을 땐 DX1, Y1, DZ1이고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로 표현했을 때는 이거는 R1의 제곱에 DR1 사인 세타 1의 D 세타 1 D 파이 1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건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마 기초화학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 범위는 R은 범위가 0부터 무한대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따라서 여기 적분기호가 하나만 써있지만 사실 이게 그 세 개에 세 개. R에 관련된 거, 세타에 관련된 거, 파이에 관련된 거 세 개다. 그래서 R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세타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쓸게요. 좀 넓게 쓰자. R에 관련된 거는 0부터 무한대. 세타에 관련된 거는 0부터 파이. 파이에 관련된 건 0부터 2파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귀찮으니까 이제 하나로 썼던 거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여기도 이걸로 나눠서 써버리고 여기도 이걸로 다시 다 써버리면은 결국 요 식은 다시 이렇게 써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z-2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자 0부터 무한대까지 R에 관련된 걸 먼저 써주면은 자 여기 상수를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상수 앞으로 끄집어내자. 상수 이게 상수죠. 이게 상수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상수죠. 그죠? 이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저희가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되죠. 자, 끄집어내면
여기가 이제 곱해지니까 파이분의 1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0분의 z의 3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a0분의 z r1분의 1,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0분의 zr1 이제 dr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에 관련된 거, 세타는 사인 세타만 있으니까 사인 세타 1, d 세타 1, 파이에 관련된 거는 0부터 2파이고 d 파이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 그냥 곱하기잖아. 다 곱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같이 쓰게 되면 여기가 결국 다시 쓰게 되면 자 그대로 다시 써볼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z 마이너스 2의 제곱 파이분의 1 a 제로분의 z의 3승 그 다음에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네셜에 여기 지금 R1이고 여기 R1 제곱이 빠졌네. 여기 R1 제곱이 여기 있는데 R1 제곱이 있는데 이거 빠졌죠? 여기가 R1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R1이 되죠? 여기 R1이 남고 여기 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분의 2Z R1 DR1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의 1에 d 세타 1 0부터 2파이까지 d 파이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하고 그죠? 여기하고 여기 적분이 쉬워요. 여기 적분이 쉽고 여기 적분은 우리가 이제 적분 테이블 보면 이런 적분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적분을 갖다 우리가 참조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x다. 그러면 dx다. 이거 적분값은 얼마냐면은 a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보면은 x 대신에 r1이 사용된 거고 요 a 대신에 그 값이 어떤 값이면 요거죠. a 대신에 요게 지금 사용된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값이 a 대신에 a0분의 2z니까 a0분의 2z 그죠? 그 다음에 n이 결국에는 여기 1이죠. 1. 따라서 1을 2가 되죠.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여기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여기가 4z제곱이 되고 a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값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사인 세타 미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이 되고요.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이거는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 이거잖아요. 코사인 파이는 이거 얼마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합치고 1이 되고 그죠? 코사인 0은 얼마냐면 1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여기 2가 되죠. 2. 이건 2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적분하면 파이가 되고 파이 1이 되고
0부터 2파이니까 여기 2파이가 되죠. 따라 여기랑 여기 합치면 4파이가 돼요. 4파이. 4파이가 된다.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 다시 여기를 정리하면 이제 여기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죠. 이거 쓸게요. 자, 파이분의 4파이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A0분의 Z의 3승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요거였죠? 얼마 여기? 4Z제곱의 A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파이가 일단 없어지죠. 파이가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풀면은 4가 일단 없어지고, 그죠? 그럼 여기가 A0 3승분의 Z의 3승이 되고, Z의 제곱에 A0의 제곱이 되죠. 여기 없어지고 하나 남고 없어지고 하나 남아서 결국 얼마가 되냐면은 A0분의 Z가 돼요. 따라서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 결국 A0분의 Z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 요 2번도 풀어보면 여기서부터 풀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보면 똑같아요. 방식이. 이것도 얼마가 되냐면 A0분의 Z가 된다.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정리를 하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가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게요. V12로. 알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결국 자, ET는 E21 더하기 4파이 epsilon 0분의 1 Z-2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A0분의 Z 더하기 4파이 epsilon 0분의 1에 Z-2의 2의 제곱 A0분의 Z 더하기 V12가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수소골 원자의 에너지인데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양자수가 1번일 때 에너지죠. 얼마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8 입실론 제로의 제곱의 h제곱 그 다음에 z제곱의 m2의 4승이에요. 이거 대입하면은 결국 여기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 입실론 제로의 제곱의 h제곱 그 다음에 2z제곱의 m2의 4승이 되고 더하기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같으니까 묶을 수 있죠. 여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z-2의 2의 제곱에 a 제로분의 2z 플러스 v12가 된다 이거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A0는 보호 반경으로서 어떤 값이냐면은 파이의 m2의 제곱에 입실론 제로의 h제곱이에요. 따라서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야 다. 여기다 다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거는 자 마이너스 여기 이제 약분이 되고요. 4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z제곱의 m2의 4승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z-2 2의 제곱 2z를 곱하고, 그죠? 여기 역수 분모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역수를 갖다 곱하면 되죠. 역수. 따라서 입실론 제로의 h제곱 파이의 m2의 제곱을 하면 된다. 더하기 v12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파이가 없어지고 여기, 그죠? 파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결국 여기가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4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z제곱에 m2의 4승 플러스, 그 다음에 4 여기 입실론 제로가 두 개니까요.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죠? 2에 z-2 그 다음에 2의 제곱 z에 여기 2의 z-2 2의 z-2 2의 제곱 z 그 다음에 m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 v12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v12도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v12 값이 얼마냐면은 8분의 5z 그 다음에 여기가 4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m2의 4승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가 이렇게 되죠. 정리가. 자, 마이너스 4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z의 제곱 m2의 4승 플러스 4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2 그 다음에 요거 z를 갖다 풀면 이렇게 되죠. 이거 z를 갖다 전개 z제곱 마이너스 2z 이제 그 다음에 m2의 4승 플러스 8분의 5z 4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m2의 4승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요 값이 지금 같잖아요. 여기도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죠. 여기도 같죠. 요 값을 우리가 뭐로 넣을 거냐면은 요 값을 C라고 놓자. 이렇게. 그럼 요 식이 간단해져요.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결국 이렇게 되죠. ET는 결국 마이너스 Z제곱 C 플러스 2 Z제곱 마이너스 2Z C 플러스 8분의 5Z가 되죠. 여기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2Z제곱 마이너스 4Z 다시 쓸게요. 다시. 자, 있으면 자, 마이너스 Z제곱 C를 빠졌죠. C 플러스 2Z제곱 C 마이너스 4ZC 플러스 8분의 5Z 여기도 C가 빠졌네. C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 이거 Z제곱 C 그죠? 마이너스 8분의
32ZC 플러스 8분의 5ZC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Z제곱 C 마이너스 8분의 27 ZC가 된다 이거죠. 그죠? C는 여기 상수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ET를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Z로 미분을 하죠. Z로 미분을 해요. 이렇게. 변수가 하나니까 D로 써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2Z가 되고, 마이너스 8분의 27이 되죠. 그죠? 이 ZC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0이 되려면 2Z 마이너스 8분의 27이 0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Z는 얼마가 되느냐면, Z는 16분의 27이 나와요. 16분의 27. 16분의 27이 나온다.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요게 대략 한 1.69 정도 나와요. 1.69.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갖다 1.69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서 여기다 다시 대입하는 거죠. 1.69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C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상수고 그죠? 상수니까 C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를 1.69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하고요.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대입을 해. 여기 아니 잘못했어요. 여기 1.69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다음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다음 연산을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 C로 묶은 다음에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85 곱하기 C가 뭐냐면은 결국 4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그 다음에 M2의 4승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다시. 자, 결국 ET는 얼마냐? 마이너스 2.85 곱하기 4 입실론 제로의 제곱 H제곱 M2의 4승인데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얼마냐면은 입실론 제로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의 제곱 줄 마이너스 1 미터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85 곱하기 4 곱하기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의 제곱 줄 마이너스 1 미터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곱 그 다음에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제곱 질량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4승 이렇게 되죠. 그죠? 먼저 단위를 먼저 계산을 했죠. 단위. 그럼 여기가 단위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쿨롱의 4승이 되고, 근데 여기 밑에는 쿨롱의 4승의 줄의 마이너스 2에 미터의 마이너스 2에 줄의 제곱의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줄이 일단 없어지고, 쿨롱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여기가 킬로그램에 미터의 제곱의
세컨드 마이너스 이게 되긴 줄의 단위죠. 에너지의 단위가 맞잖아요. 그 나머지 이거 계산하는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그죠? 마이너스 2.85 곱하기 숫자는 숫자끼리 9.109 곱하기 1.602의 4승, 그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8.854의 제곱 곱하기 6.626의 제곱 곱하기 이제 지수는 지수끼리 10의 마이너스 31승 곱하기 10의 여기 얼마냐면 여기가 19승에 그 4승이니까 76승이 나오죠. 70 마이너스 76. 그죠? 그래서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8 이렇게 되죠.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헬륨 원자의 그 저기 그 이제 그 에너지를 변분법을 이용해서 구했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Z 값이 결국 얼마였냐면 Z 값이 아까 여기 Z 값이 여기서 우리가 Z가 아까 1.69였잖아요. 1.69니까 결국 우리가 시도함수로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시도함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시도함수가 뭐였냐면은 결국 이게 R1, 세타1, 파이1, R2, 세타2, 파이2 이게 수소골 원자의 파동함수. 그죠? 다시 쓸게요. 뭐였냐면은 결국 루트 파이분의 1 그죠? A0분의 1.69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0분의 1.69 R1 루트 파이분의 1 A0분의 1.69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0분의 1.69 R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파동함수죠. 우리가 이 Z 값을 얼마 썼냐면 처음에는 Z를 우리가 2로 썼었는데 이게 독립전자 근사법이었죠. 그죠? 2였는데 1과 2 사이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69 정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변분법을 이용해서 시도함수의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사실 시도함수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도함수로 방금 이걸 사용한 꼴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뭘 사용했냐면은 결국 그 루트 5분의 1의 처음에 우리가 a0분의 z 이렇게 쓰고 그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0분의 zr1 루트 5분의 1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도함수로 썼던 건데 이렇게 썼던 건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1번 전자의 수소골 원자 파동함수 이게 2번 전자의 수소골 원자 파동함수였는데 여기 보면 사실 여기 Z가 우리가 같게 놨어요. 여기 Z를 1번 전자 유효 핵전화 이게 유효 핵전화였죠.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같게 놨는데 이걸 사실은 다르게 놓을 수도 있죠. 다르게 놓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루트 5분의 1 A0분의 Z1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분의 Z1 R1 루트 5분의 1 A0분의 Z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분의 Z2R2 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헬륨 원자의 파동함수를 또 변분 변수를 하나 더 늘려서 풀기도 하고 또 그 게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요거는 이제 1S 궤도 함수였단 말이에요. 1S 우리가 2S를 쓸 수도 있어요. 2S 궤도 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걸 또 시도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S 궤도 함수 1S 궤도 함수를 그 하고 2S 궤도 함수 Z 2분의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분의 Z R 1 이게 이제 1S 궤도 함수였죠. 그 다음에 2S 궤도 함수로 이용된 선형 결합된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게 2S 궤도 함수인데
a0분의 z의 2분의 3, 그 다음에 a0분의 r2 2 마이너스 a0분의 zr2 exponential 마이너스 a0분의 zr2. 이건 여기 ES 궤도함수예요. 그러니까 1S 궤도함수, ES 궤도함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선형결합된 함수를 갖다 우리가 시도함수로 삼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시도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변분 변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참값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이론 가지고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참값을 우리가 뭘 해가지고 비교하냐면 실험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분 변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실험값과 점점 일치한다는 것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변분 변수, 변분 함수, 시도 함수를 사용해서 리튬 원자, 뭐 헬륨 원자, 심지어는 분자까지 적용한 사례들이 193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지속되어 왔는데 사실 이 계산도 사실 이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변분별을 우리가 Z 하나만 썼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Z1, Z2 쓰게 되거나 이렇게 시도 함수를 여러 개 쓰게 되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그 1928년에 이때는 이제 그 파울리의 베타올리나 슬레이터의 행렬식 이런 게 이제 등장하기 전이죠. 1928년에 그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하나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슈레딩거 방정식 다전자 원자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못 푸는 이유는 우리 헬륨부터 못 풀었잖아요. 못 푸는 이유는 이 전자하고 전자 상호작용 때문에 그래요. V12 요것만 없다면, 그죠? 요것만 우리가 풀 수 있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 상호작용 때문에 우리가 못 푸는 거잖아요. 1928년에 이 더글라스 하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전자전자 상호작용을 원래 직접 풀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우회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부르면 우리가 SCF 방법, Self Consistent Field Metho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192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트리가 했을 때 그 사용했던 파동함수가 이때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슬레이터의 행렬식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기 전이라서 파동함수에 이 스핀을 갖다 포함을 시키지 않은 함수를 갖다 써가지고 이런 이론들을 갖다가 이제 방법을 했던 건데 그 이제 1929년에 슬레이터의 디터미넌트가 이제 발표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30년에 fog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 슬레이터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이 스핀 파동함수 고려된 파동함수를 사용해서 이 SCF 메서드를 개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방법들은 대부분 다 하트리 팍 메서드로 부르는데 이 방법이 1930년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반복적인 계산을. 그래서 이 방법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 이용이 안 됐죠. 컴퓨터가 제대로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로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 방법이 점점 활성화되고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와 같이 이런 그 1930년에서 50년대 활성화된 이 방법보다는 이 하트리-팡 메서드를 이용한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그 변분 원리 다음에 변분 원리가 그냥 2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트리-팡 메서드에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인데 너무 축약해서 표현을 해놔가지고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변분 원리까지 했고 사실은 이제 변분 원리랑 같이 하나의 큰 근사 방법 중에 하나가 섭동법이라고 있어요. 섭동법이라고 있는데 이 섭동법을 우리가 안 했죠. 섭동법.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SCF, HF 메서드를 갖다 사용해서 셀프 컨스트리트 필드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다가 섭동법을 약간 개량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다양한 계산들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쪽부터 이제 계산화학 분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초 양자화학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분자의 진동하고 그다음에 회전 또 우리가 다루는 걸 약간 하다 말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분자분광학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초 양자화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의 어떤 진동, 회전,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자와 빛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양자화학적으로 묘사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쭉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선택규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적외선 분광학, 그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가시광선 흡수 분광법, 그다음에 뭐 라만 분광법, 뭐 회전 분광법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강의는 이번 학기 강의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기말고사 범위는 우리가 아마 수소원자 아마 파동함수까지 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수소원자의 파동함수 지나서 방사형 확률분포함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오늘 배운 데까지 기말고사 범위로 하려고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다음 주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음 주 6월 10일 날 6월 10일이 아마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 9시에 3404에서 볼 거고 A4 용지 앞뒷면으로 2장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상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 적어오고요. 문제 푸는 것도 거기다 써와도 돼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친구가 쓴 걸 복사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노트를 복사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는 목적으로 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와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보라는 얘기지. 어떤 뭐 컨닝하라고 그냥 복사해서 오는 거는 어떤 공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니까 직접 써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